안녕하세요. 대치동 장원장입니다. 수학 선행 속도의 판단 기준, 사라지지 않는 수학 선행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즘 의대 열풍이 불면서 수학 선행 과몰입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 한가운데인 것 같게 합니다. 수학 선행 속도가 과연 의대를 결정해 줄까요? 그럼 수학 선행 빨리 빼면 의대 갈 수 있나요? 저는 일단 노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수학 선행과 관련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의문점들이 있고, 고등수학 정말 중1 때까지 완성 가능할까요? 초6 때까지 완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의대 가려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미적분까지 진도 빼면 성공? 자, 진도를 뺀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내 걸로 가져서 문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미적분까지 빼고도 수상화도 똑바로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학 먼저 잡고 나머지 과목 잡자. 자, 이런 전략 설정하신 분들 꽤 많죠. 수학을 중요시 여기시는 건 너무 좋은데, 뭐, 그럴 수 있죠. 수학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또는 중학교 때부터 수학만 먼저 잡고 다른 거 하나도 안 한다? 또는 수학에 올인하느라 다른 것은 거의 안 한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공부라고 말씀드릴게요. 수학 먼저 잡고 나머지 과목을 잡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자, 수학 선행 속도 좀 낮추고 양 줄여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무조건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죠. 자, 무조건 많이 한다고 실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줄여야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많은 문제를 풀고 오답 복습을 전혀 하지 못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오류가 쌓여서 오답률이 터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앞에 내용이 사라집니다. 그럼 굉장히 힘들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금만 난이도가 살짝 높아져도 오답률이 확 증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자, 이 친구들은 이걸 계속 그냥 끌고 선행 진도를 나가잖아요. 실패의 경험이 누적돼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형. 선행은 나가는데 현행에서 탈탈 털리는 친구도 있어요. 지금 중1까지 학부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자, 선행열품이 신기하게 제가 보기엔 중1일 때 되게 맥시멈이거든요. 왜냐면 중2 때 이제 내신 시험을 딱 보고 나면 현실을 딱 느껴. 아, 우리가 현행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선행 속도 많이 나갔다고 해서 그 현행 공부와 수학 공부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많은 분들이 깨닫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현행에서 탈탈 털리는 친구들은 선행 속도 줄이시는 게 되게 좋고요. 분량도 수학에 대한 분량을 지금 너무 많이 하는 게 현명한 건 아닙니다. 자, 의미 없는 선행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친구들은 수학에 트라우마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수학만 생각해도 좀 싫어, 고통스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즐거운 수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솜사탕 수학. 이게 뭐냐면 사르륵 하고 시간이 지나면 녹고 사라지는 수학이 되는 거죠. 뭘 했는데 남는 게 별로 없어. 자, 그리고 타 과목이 진공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수학에 올인 또는 뭐 수학 과학까지도 올인하고 국어 영어를 완전 버린 초, 중등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 위험한 학습 전략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공부는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이 더 중요할 뿐이지 수학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친구들은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상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수학 선행 속도의 판단 기준 어떻게 맞춰야 되냐? 내 아이 기준으로 맞추는 방법을 제가 설정해 드릴게요. 머리 크기가 이 정도니까 당신은 미적분을 중3 때 완성할 수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그 아이의 수준과 상태에 따라서 적합한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빨리 먹으면 좋은 거 같죠? 하지만 빨리 먹어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위를 버린 다음에 빨리 먹는 건 더 최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합한 속도, 자, 안정화된 속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최적화된 속도. 자, 그 포인트를 잡는 기준 딱 정해드릴게요. 아이가 선행 진도를 딱 나가는 수업 갔다 와서 직후. 그때가 포인트가 됩니다. 수업을 갔다 왔어. 그러면 우리가 뭘 체크할 수 있냐면 개념서 또는 렉처노트겠죠. 열어서 아이한테 설명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을 했다, 근해 공식을 했다, 이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이 이미 개념 노트에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설명해 보라고 해주세요. 네가 수업하듯이 나한테. 자, 이거 모든 내용 다 하라고 하시면 싸우게 됩니다. 한 개 포인트만 집어오세요. 그런데 아이가 천천히 한 건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발동거리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책 내용을 이렇게 열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열어가지고 내용을 봐. 완전제곱식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 어떻게 구하는가를 보는데 기호와 같이 수식을 설명하는
하면서 아이가 수려하게 여러분에게 이해도를 높여줘. 그러면 얘는 이해를 한 거죠. 근데 기호와 함께 설명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꼭 개념은 밑에 이렇게 예시, 숫자를 집어넣어서 설명해 볼 수 있는 또는 풀어볼 수 있는 예시가 있어요. 예시 또는 보기가 있어요. 요 보기의 과정들이 이론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면 이 친구는 이론을 복습하면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암기하면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돼. 그러면 그냥 얘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진도를 나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진도 정지하시고 뒤로 돌아가셔야 되고요. 이건 고등 내용인데 고등 내용도 이렇게 보시면 개념서 열어서 부모님이 설명하고 뭐 수학을 완벽히 이해할 필요 없고 오히려 아이가 설명해 주는데 이해가 돼. 이러면 정말 이 아이는 이해를 잘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진도를 더 나가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나가시면 안 되겠죠. 그쵸? 자, 스탑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을 알게 됐어. 그래,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학년이 특히 낮을 때는 이거 설명 잘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오답, 즉 고난이도 문제나 풀었던 문제 중에서 이제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풀어주는 경우가 있죠. 또 인강을 들을 때도 어려운 걸 막 풀어줬어.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딱 집어서 요거 한번 나한테 설명해줘봐. 푸는 과정. 자, 외워서 풀이 과정 쓸 수 있으면 정말 훌륭한 친구인데 꼭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해설지 보고선. 자, 어떻게 이렇게 해설지가 있죠? 이렇게 해설지 보고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해설지 보고 설명하는 걸 보세요. 설명을 아예 못하잖아요? 이러면 얘는 그냥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이해도 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 진짜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 선행 수학 진도 당장 중지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 그래서 개념 설명, 개념서 가지고 개념 설명, 그리고 해설지 가지고 오답풀이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잊어버리는 건 괜찮아요. 수업 듣고 나서 인수분해공식 외워서 써. 이거는 못할 수 있어요. 다시 외우는 과정 하면 되잖아요. 노력하면 되는데 아예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내용을 보고도 설명을 해주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업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진도 나간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고도 설명 못하면 그냥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진도 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수학의 완전학습 단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거긴 한데 수학을 오래 가르치신 분들은 이거 다 동의하실 거예요. 내가 공식을 보고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한번 당연히. 그 다음에 이론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문제에 적용하고 그러면 적용하면서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면서 더 심한 이해가 됩니다. 개념이.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내용을 이제 누적 반복을 좀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진도 나갈 때 앞에 내용을 다 까먹으면 응용 문제를 풀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누적 진도로 머릿속에 장기교로 차분히 넘어가고 반복 테스트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응용 문제에 적용하게 되면 이제 완전한 체득화가 됩니다. 수학은 이런 단계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행 수학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1번 단계를 똑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 요걸 놓치시면 당연히 뒤에 단계는 될 리가 없어요. 아이들이 어려운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려운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이해의 기준인지 찾아주셔야 됩니다. 물어봐서 네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너는 이해한 거야. 요 기준을 잡아주시면 선행 수학을 똑바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힘든 친구들은 지금 진도 나가는 게 불이인 겁니다. 예전 거 다시 돌아가시고 반복 학습하시고 다지고 돌아오시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이 되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 선행 수학을 위해서. 수학 선행, 황금 밸런스를 위한 입체적 학습 전략. 자, 여기서 끝나면 대치동 장원장이 아니죠. 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속도를 맞추는 게 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목 해야 될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수학에 잘못 몰빵했다가는 모든 과목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과목을 여러 개 가르치다 보면 무엇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가 딱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선행학습의 순서 이제 바꾸세요. 수학부터 완성하고 나머지 과목을 챙긴다. 이 개념은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너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리고 수없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수학의 트라우마를 가진 친구들 대충해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선행학습의 순서를 바꾸세요. 수학을 진짜 잘하고 싶다면 오히려 국어, 우리의 모국어잖아요. 국어의 틀을 탄탄히 하고 저는 좀 비문학, 어휘력, 독해력, 문해력 요거 중심으로 국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학보다는 국어, 그 다음에 영어, 수학, 과학 이런 일반적인 제가 가장 황금률이라고 생각하는
순서입니다. 요 순서로 선행학습의 속도를 잡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수학이 너무 늦다고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진짜 토대를 잘 쌓으면 이렇게 높이 올릴 수가 있죠. 높은 탑일수록 토대가 되게 두텁습니다. 하지만 토대가 얇은 녀석들은 딱 봐도 위태로워 보이죠. 선행 수학을 잘못 나갔을 때 이렇게 잘못 돌쌓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더 근원적으로 단단히 쌓아야 되는 애가 있어요. 왜? 대입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학교를 가시고 싶다, 명문대를 가시고 싶다, 그래서 좋은 친구들과 교수님과 함께 좋은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의 목표, 대입의 최종 변수는 수학이 맞아요. 수학이 영향을 정말 많이 주고요. 즉 정말 강력한 그 과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국어예요. 왜냐면 글로 다 써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한다, 해설지 읽지 못하고 개념을 읽어서 내 힘으로 내 걸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 변수는 국어예요. 최종 변수 수학에 학년이 낮으신 친구들이 선행을 생각하면서 수학 이러시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작 변수를 놓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영어를 절대평가니까 무시해? 수능에서 내신은 절대평가가 아니죠. 중간에 내신으로서 영어는 계속 딴지를 걸어줄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어떤 특정 능력치를 좀 만들지 않았다면 수학 선행 해놓은 것들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 변수인 영어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선행 순서를 뭘로 바꿔야 되겠죠? 국어, 영어, 수학입니다. 자, 언어적 능력은 그리고 수리적 능력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좀 더 빨리 완성될 수 있습니다. 빨리 땡길 수 있는 거죠. 자, 입체적 학습 전략. 뭘 위한? 수학을 위한 입체적 학습 전략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써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기 위한 정말 제대로 된 수학 선행을 위해서는 이렇게 짜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언어 영역인 저는 국어, 영어, 선행, 그걸 수학 선행보다 좀 더 먼저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최소 한 학기 이상. 즉 내가 중1이야. 수학 선행을 내가 중3 걸 나가고 싶으면 적어도 고1 1학기 정도의 언어적 능력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데 자, 먼저 나간다? 예를 들어 미적분 나가는데 국어 능력은 중3 정도밖에 안 돼. 고1 정도밖에 안 돼.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한 학기, 좀 학년이 어린 친구들일수록 저는 거의 1년 가까이 먼저 나가는 게 좋다고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언어적 이해를 먼저 기반을 만드는 거죠. 그게 토대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저학년 기준을 일단은 제가 초등학생 전체와 중1까지, 즉 중등이라는 내신 시험의 무게를 느끼기 전까지라고 말씀드릴게요. 국어와 영어에 좀 더 속도와 시간을 많이 내고요. 수학은 속도를 내기보다는 시간을 투자해도 되는데 기본기를 다지는 방식으로 많이 가시는 게 나중에 수학의 탑을 높이 쌓는 길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빨리 가면 사라집니다. 토대를 형성해야 되는 거죠. 언어적 토대를 형성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속도보다는 질적인 학습을 하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조바심 내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 아이가 학습 능력이 올바르게 형성된다면 그리고 균형이 잡힌다면 의대를 갈 수 있습니다. 중1 때까지는 수학 선행 속도에 그렇게 안달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언어적으로 비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고학년 중2 이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고등학생들도 포함이겠죠? 이 친구들은 완성된 어느 정도 다져진 언어적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수학의 공부량과 시간을 이제 늘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즉 앞에 그게 잘 돼 있지 못하다면 수학 공부를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극상위권 수학을 되게 빨리 잘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 공통점이 거의 뭐냐면 언어적 능력이 어렸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언어적 능력을 형성하고 그것을 밑바탕에서 수학의 진도가 나갔을 때 다 소화가 돼서 내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높은 수학의 탑을 쌓기 위해서는 탄탄한 언어력의 토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꺼운 토대가 있어야 위로 쭉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초등, 중1까지 학부님들 본 영상에서 드린 말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수학 선행의 속도 확실히 아이를 위해서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방학 특강이 있어서 라이브 설명을 합니다. 비공개 1, 2회차 설명을 했는데 또 열어달라고 추가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3, 4회 6월 29일 목요일 오전 11시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7월 1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자, 워킹맘 어머님들이
그 주말에도 열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2번 추가로 열었으니까 그 신청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튜브 커뮤니티, 유튜브 가시면 이렇게 커뮤니티 탭이 있죠. 거기 누르시면 그 안에 글이 있고요. 거기서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신청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제 블로그에 있죠. 대치동 장원장 블로그 찾아가시면 자,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대치동장 원장 블로그. 요 두 번째 요거 스터디 PT 학원에 있는 자기주도 학습 연구소 요 블로그 들어가시면 상단 공지사항에 신청글이 있어요. 그거 신청하시면 그 라이브 오픈하기 전에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라이브 설명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번 여름방학을 아주 알차게 보내고 싶다면 지금 알차게 되게 잘 나가고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 방학 때도 또 타이트하게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코멘트로 질문 접수입니다. 학년 지역 수준 500장 이내 학부모 교육 상담소 열심히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빨리 답 못 드릴 것 같으면 댓글로 다 답을 드리니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스마트만과 홍콩노를 위한 대치동 장원장 시즌7은 계속됩니다. 공유 부탁드려요. 제가 다음 거 예고 드리면 방학 준비 특강 학년별로 제가 설정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기말시험과 여름방학 공부를 미리 응원합니다. 화이팅!